다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땅 투기 의혹으로 몸살을 앓던 김기현 후보가 정면 돌파를 시도했죠. 국가수사본부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황교안 후보는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본인을 고소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야 바로 수사 착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인사들, 우리 당내 인사들 가운데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 투기 의혹으로 몸살을 앓던 김기현 후보, 결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죠.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김 후보는 정계 은퇴라는 배수진도 쳤는데요. 제가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불법으로 1,800배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저는 정계를 떠날 것입니다. 당선을 위해 당 전체를 먹칠하는 것이다. 엉뚱한 소리 좀 제발 그만하라. 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엉뚱한 소리의 시작, 황교안 후보였죠. 김 후보의 수사 의뢰에도 눈 하나 꿈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거는 사퇴입니다. 사퇴. 오늘도 사퇴 요정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수사 의뢰가 아니라 나를 고소하라. 직격을 하기도 했죠. 수사 의뢰는 조사해봐서 혐의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수사하라는 것입니다. 반면 고소 고발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확정적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곧바로 나를 고소 고발하십시오. 나는 김 후보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입니다. 수사 의뢰는 시간 끌기일 뿐이라며 곧바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황 후보의 자신감, 근원은 현장에 있었는데요.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빼도 박도 못할 현장이 말하고 있어요. 그 현장을 놓고 억울하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이 이해 못할 사항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3만 5천 평이 우선 문제가 됩니다. 이 엄청난 땅을 왜 샀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세 가지 노선이 있었는데 이게 다 폐기가 되고 지금 김기현 후보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변경이 돼버렸어요. 이 저주를 받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김 후보가 땅을 산 이유, IMF로 어려움을 겪던 교회 지인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죠. 구체적인 사용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은퇴 후에 이용할 거란 입장입니다. 도로 노선 변경에 대해서 민주당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영역조사를 2019년, 2021년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조사 결과 어떻게 했냐면 김기현이 땅 밑으로 터널을 뚫어라 이렇게 최종 자기가 결론을 내려놨어요. 김 후보가 내놓은 이 해명들, 의혹을 풀 수 있는 시원한 답변은 못 된다는 겁니다. 안철수 천하람 후보도 같은 생각인데요. 천 후보는 관련 내용을 보도했던 MBC와 재편에서 패소를 해놓고 왜 내부 총질이냐 직격을 했죠. 안 후보 측은 그렇게 당당하면 국수본이 아니라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라 쏘아 붙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끊어내지 못한다면 제2의 대장동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마도 그 제2의 대장동과 비슷한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내년 총선 마지막 날까지 이걸로 민주당은 공세를 취할 겁니다. 민주당 이미 TF팀까지 꾸리고 공세를 시작했죠. 조목조목 김 후보의 해명에 물음표를 달았는데요. 앞서 김 후보는 땅 매입과 KTX 울산역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땅을 산 지 6년 뒤에 울산역이 논의됐다고 말입니다. 민주당은 거짓 해명이라고 봤습니다. 1997년 울산 인근으로 신경주 역사가 확정되자마자 고속철도 울산역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울산역 유치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1년 뒤에 김기현 당시 울산광역시 고문변호사는 KTX 노선 인근의 구슬이 땅을 구매합니다. 땅을 매입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입장인데요. IMF로 부도 위기에 몰린 지인이 왜 굳이 땅을 사서
하루 만에 매도를 했냐는 겁니다. 김땡땡은 토지주로부터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한 지 하루 만에 김기현에게 매매합니다. 부도 위기에 몰린 이가 땅을 왜 매입했을까요? 그리고 왜 땅의 소유권을 이전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김기현에게 매매했을까요? 앞서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지인 김모 씨와 지난 1994년에도 상가 거래를 했었다고 밝혔죠. 두 사람의 관계가 교회 지인 이상이 아니냐 의심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이를 받아서 이런 풍문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김땡땡 씨가 부동산 매매와 경매를 업으로 하는 이로 김기현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운영하던 경매 전담팀의 일원이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양희 원영 의원인 김 후보가 김 씨를 울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이런 주장도 내놨는데요. 김 씨에게 이권을 지원했다는 의혹이라는 겁니다. 김 후보와 김 씨의 이 관련 논란 결국 땅 매매에서 시작이 됐죠. 김 후보 측은 그 사람한테 땅을 산 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경매 전담팀으로 일을 했다라 이 역시 김 씨가 사무실엔 얼씬도 하지 않았다며 가짜 뉴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 수사 의뢰만으로 잠재우기엔 역부족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당대표 경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김 후보의 지지세 보시는 것처럼 과반 50%에 육박을 했습니다. 땅 투기 공세가 거세지자 김 후보 지지층이 되레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 15에서 20명 정도를 자객 공천을 할 거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이제 그 후보를 그쪽에 공천해서 다시는 그 사람을 그 막말하는 민주당 의원을 내년 22대 그 국회에서는 볼 수 없게 하겠다. 안철수 후보가 이른바 자객 공천론을 띄웠죠. 당원들에게 데스노트 명단을 뽑아달라 직접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천하람 후보도 험지 공천론으로 공천 이슈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전현직 당 지도부 32명의 리스트를 직접 공개했죠. 그동안 당에서 혜택을 받았으니 험지에 출마해 그 보답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지도부에서 특히 비수도권, 영남권 출신의 의원들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아니면 다른 겹전지, 호남권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모르고 본인들은 사고 쳐놓고 결국은 다시 그 사람들이 꿀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는 끊어야 된다. 전 후보가 저격한 당 지도부 인사들, 결국은 이른바 윤핵관들인데요. 당직을 맡지 않아서일까요? 이분은 쏙 빠졌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가지고는 장제원 의원은 그냥 컷오프 시켜버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명분 있는 방향성으로 개혁을 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장제원 의원이 본인이 윤핵관의 선봉장 또 김장연대에 있어서 오히려 주도권을 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혼자서만 비겁하게 뒤에 숨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요. 개인적인 바람이라며 나경원 전 의원의 지역구 서울 동작을을 추천했습니다. 나 전 의원을 그토록 핍박했으니 유권자들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라는 겁니다. 친윤계에선 즉각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김기현 후보도 험지 출마 대상자로 꼽혔죠. 배가 고픈데 감기약을 주는 꼴이다. 날을 세웠습니다. 대표가 어디 출마하는지 그게 국민 관심이 아닌데 국민들은 지금 배가 고프다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감기약 처방하자고 나오니 이거 완전히 똥딴지 같은 얘기다. 대통령 공천 불개입을 주장했던 것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전부 다 잘라버리겠다. 그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냥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그거는 그럼 자기는 마음대로 막 대표는 자기 마음대로 막 잘라도 되고 대통령 의견은 들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괴담 같은 논리가 어딨냐. 김 후보 험지 공천론을 살생부로 해석한 듯한데요. 험지에 가라는 게 잘라내겠다는 건 아니죠.
물론 공천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이분들을 무조건 공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구 유권자와 당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경선의 기회만 부여할 생각입니다. 경쟁력이 있다면 공천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다만 기존 지역 유권자들의 의사를 무시했다고 볼 수는 있을 듯합니다. 왜 우리 지역구 의원을 우리에게 평가받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도부 마음대로 어디 보내니 많이 하느냐. 저는 오히려 기존의 지역구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기존 국회의원보다 또 신선한 어떤 인재에 대한 욕구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둘러싼 친윤계와 반윤계의 다툼. 서로를 상생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겠죠. 물론 좌파 인사가 공격을 당할 땐 덧셈을 넘어 곱셈의 정치를 말하곤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마음 같아서는 컷오프 시키고 싶다. 뭐 이런 천하람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뭐 천하람 후보가 대표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뭐 별로 개념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이 115석밖에 안 되는 소수당인데 덧셈이 아니라 곱셈을 해도 지금 일동 말동인 판에 뺄셈 정치하겠다. 그게 제대로 된 전략이겠습니까?